홈터치에 염려했던 그 옹원, 또 내지는 심판들의 그 약간의 어떤 그런 편파 이런 거 염려했었는데 2대0 스코어 만들면서 홈터치에 대한 옹원 딱 가라앉고 심판들은 정말 피파 레프리답게 공정하게 잘 봤습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결정력인데 우즈벡은 고민이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살아 드리볼,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홍현석 슛! 골! 와, 이거지. 야, 버티는 중국 벽을 프리킥 한 방으로 깼습니다. 자, 이 기뻐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일단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비기는 건데 이걸 완벽하게 홍현석 프리킥으로 지금 열었습니다. 좋아서 좁은 지역에서 3자 패스 좋았고, 그렇지, 이렇게 온사이드 굿 해야 돼. 이거는 측면에서 흔들고 조영욱 좋았어. 됐어, 흘렀다. 골. 송민규 골 맞아.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 벌써 이제 인상이 벌써 저렇게 되네. 야, 이거 오프사이드 걸리면 큰일 나는데 통과되기는 끝나서 이거 VR도 없어. 야, 2대0 조영욱 34분 공격도 공격다운 수비수들이 야, 이런 거 위험해. 백패스는 항상 이렇게 위험을 준단 말이야. 이게 기다려 그렇지, 잘 기다려. 야, 하지마 오우, 늘 그래. 백패스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주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숫자가 앞쪽에 있으면 앞쪽으로 그냥 패스를 주는 게 나은데 괜히 그 백패스 돼가지고 문제 생기면 중심이 전부 다 앞으로 가 있는데 문제 생긴다 그러잖아. 됐어. 굿 패스. 야, 골키퍼 나와있다. 일단 좋았어.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왜 자꾸 수비적으로 해. 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입니다. 꽁병지TV 김영지입니다. 전반전 끝났는데 되게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이 나왔고, 전반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어저께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여자축구 경기할 때 그 주심의 판정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염려 때문에 오늘 언론 기사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황선홍 감독님께서도 2골 정도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심판 공정하게 전반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상대를 공략할 때 왜 일자 수비하는 팀들한테 골을 넣을 때는 측면을 공략, 또 내지는 세트피스에서 공략, 그 다음에 중거리 슈팅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측면에서 흔들고 가운데 들어가면서 팔을 만들어냈던 17분 그 시간에 한 22m 정도 되는 거죠. 한 30도, 35도 정도 각도에서 백성호와 이제 홍현석 선수가 이제 그 두 명이 라인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백성호도 괜찮고 홍현석도 괜찮은데 사실 왼발이 맞아요. 열려있는 각이기 때문에 누가 찰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홍현석 선수가 차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홍현석 선수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제 니어포스트 쪽이죠, 감아찼는데 골키퍼가 알면서도 못 막았죠. 자, 골키퍼 따라가면서 골대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보통 골키퍼들 어떻게 서냐면 왼쪽이면 약간 이렇게 서기 때문에 내 각도를 골키퍼 기점으로 약간 나와서 이 각도를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감게 들으면 따라가면서 내 몸이 골대로 들어가면 쳐내든지 아니면 공을 잡으면 이걸 골대로 같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잡고 쳐내고 할 수 없는 위치, 높이, 속도로 홍희석도 기가 막히게 차면서 골키퍼는 공하고 같이 골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골키퍼가 뜨면서 벌써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인상이 나와요. 골키퍼 뜬 거예요. 땅 하면 벌써 알아요. 공격수도 느낌 좋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골키퍼도 이 골은 막기 힘들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데, 바로 그런 슈팅이 홍현석 프리킥 골이었어요. 야, 천만다행으로 1대0. 왜냐면 중국은 비기는 것까지도 본인들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략적으로 좀 약하니까. 그러면 이길 확률 20%, 비길 확률 30% 같으면 중국 돈을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0%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홍현석 선수의 프리킥 골로 이 꿈은
조금 멀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골의 의미는 승리를 할 수 있는 뭐 그게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내려앉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골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럼 전술적으로 어떻게 하냐? 중국은 한 골 따라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겠지. 그럼 우리가 뭐가 나와? 뒷공간이 나오는 거야. 그 덤빌 때 우리의 플레이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홍현석의 첫 골의 의미는 1대0을 리드도 시켰지만 중국의 전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하는 게 훨씬 더 공간이 많아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골 이후로 중국의 움직임도 변화되면서 또 두 번째 골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흐름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그렇지. 중국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면 자 1대0 됐으면 1대1로 만들어야만 승부차에 갈 수 있는 거잖아. 네. 자 그러려면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격 작업을 해야 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내지는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뺏어서 거기서 바로 공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상대가 가졌을 때 역습할 수 있는 거리나 공간은 또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가 공략을 잘했어요. 자 조용 오른쪽으로 가서 공간에서 드리블해서 컷백을 올렸는데 골키퍼가 나왔지만 사실 골키퍼 약간 손에 맞았는데 골키퍼와 중앙 센터백 그 다음에 사이드백 그 사이에 딱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송민 선수가 뭐 골대 쪽 움직임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집중력이 좋았던 건 뭐냐면 골키퍼 터치하게 되면 보통 내가 스텝이 내가 원하던 스텝도 안 하면 꼬이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손톱 딱 걸리는 순간에 공이 약간 뒤쪽으로 왔을 때 송민 선수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긁어서 넣었어. 긁어서 투타치로. 이건 뭐냐면 공에 대한 골키퍼에 대한 움직임 계산을 넣고서 밸런스로 넣었던 거예요. 2대0. 이게 되면 이제 황선홍 감독님의 전략적인 선택 맞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뭐냐면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죠. 이강인 선수 이제 PSG 갔으니까 대한민국 또 아시아권에서는 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준비를 했을 텐데 중국은 여기에서부터 대응이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예상했을 텐데 선발로 이강인 선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황선홍 감독님이 13억 중국 축구 밴드라고 5천만 축구 밴드를 다 속인 거야. 왜냐면 이강인 선수는 PSG를 갈 만한 스타 플레이어인데 전략적으로 후반전에 승부하면서 이강인하고 엄은성을 빼고 지금 시작한 거야. 나도 속았어. 이강인 엄은상은 무조건 들어가서 중국의 뒷공간 측면을 흔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황선홍 감독님의 전략이 지금 먹힌 건데 60분 이후, 50분 이후, 70분 이후에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엄은상 이강인 선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대한 것들까지 나와서 스코어를 이렇게 벌렸다. 이거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스타팅 멤버 낼 때 보면 황선홍 감독님은 알고 낸 거고 중국 감독은 이강인 선수 나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아마 스타팅을 뽑았을 텐데 여기에 조금은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것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이강인 선수를 100% 스타팅으로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전술을 준비했을 텐데 이강인 선수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맞춤형 그 전술이 약간은 고민이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물론 뭐 슈퍼스타들은 전반전부터 다 뛰는데 K리그나 국대 경기 등등등 보면 후반전에 승부 내기 위해서 후반전에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황선홍 감독님은 그 전략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전반전을 놓고 봤을 때는 100% 성공을 하고 있다. 전반전 이제 2대0으로 거의 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위험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염려되는 거는 우리가 공격 작업을 할 때는 흐름상 보면 이 패스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러면 끊겼을 때 우리가 수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백패스 할 때. 백패스 할 때 상대가 들어갈 때 백패스 내는데 이 백패스 할 때는 준비되어 있는 백패스가 아닌 상태에서 애매하게 오면 여기서 잘리게 되면 수비수들이 나오면서 맞는 거기 때문에 역방향되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근데 지난 게임에 우리 왜 백성호 선수가 하나 백패스가 문제 생겼잖아. 키르기스탄한테. 오늘도 비슷한 사안이야. 백패스는 확실하지 않으면 전방으로 가는 패스를 하는 거고 그 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백패스 주는 거 더 위험해. 왜냐면
우리 편한테 가야 될 백패스가 상대한테 가면 이거는 바로 지금 실점의 빌미가 되는 건데 그 장면이 오늘 그대로 나온 거야. 물론 이제 게임 벌어서 봤을 때는 뭐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백패스를 낼 때는 확실하게 우리 편이 있는 곳을 줘야 되지 공간에 나타가는 위험하다. 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상대는 어떻게 돼요? 중심이 앞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 가더라도 우리는 물리고 있고 상대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볼이 되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헤더했는데 바운드 막 볼 때 맞고 바깥쪽 나와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이 골이 2대1로 되는 순간에는 복잡해지는 게 한 골의 의미는 승리를 할 수 있는 뭐 골이지만 2대0에서 제일 위험한 스코어라고 많이 하는 게 뭐냐면 1대0보다 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0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스코어는 뭐냐면 한 골 먹는 순간에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금방 2대2 되는 거야. 근데 심리적으로 1대0은 비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2대0인데 순식간에 2대2 되면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어쨌든 그 백패스의 위험도가 천만다행으로 골대가 지켜줬다. 이거 먹었으면 정말 분위기 가라앉았을 거야. 후반전, 전반전과 같은 좋은 경기력으로 후반전을 봤으면 좋겠고 전반전 45분 주심 심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정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후반전 기다시죠. 야 지금 좋았어. 굿패스. 야 그 흘러가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가는 대로 결대로 이제 해도 돼. 솔로 플레이로. 좋았어. 바로 올라가. 좋았어. 올라가. 뒤쪽 됐어. 민규. 야 저거 잡아가지고 그냥 발로 때렸으면 어땠을까. 그지? 네. 봐 지금처럼 흘러가는 대로 가서 분위기를 타고 방향을 그대로 가면 이제 결대로 크로스 올리기 때문에 엄청 편한 거야. 꺾어내면 이게 문제인 거야. 야 내가 생각했던 다 그러네. 야야야야 이강인 너무 쌍. 오! 정우영 셋 다 들어갔다. 와, 맞지? 네. 야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야 무섭다 무서워. 만약에 85분 돼서 2대0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드업하면서 이렇게 볼 돌리면서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활용하잖아. 네. 그럼 중국 애들 알아. 그때는 진짜 기적 아닌다면 없기 때문에 네, 후반전도 무리 없이 경기력 유지하면서 2대0 스코어 그대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후반전 또 황선홍 감독님의 전략적인 뭐 선택이죠. 선수 교체, 그 다음에 상대를 대비한 그런 움직임들 상당히 좋았고, 전 좋았던 게 먼저 선제적으로 선수 교체를 가져갔던 그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 이후에 경기 지배력이라든지 2대0 스코어에 대한 우위를 그대로 잘 가져가면서 전략적 경기 운영을 했던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홈터치에 염려했던 그 응원, 또 내지는 심판들의 그 약간의 어떤 그런 뭐 편파 이런 거 염려했었는데, 2대0 스코어 만들면서 홈터치에 대한 응원 딱 가라앉고, 심판들은 정말 피파 레프리답게 공정하게 잘 봤습니다. 뭐 후반전까지 경기력 좋게 유지했던 대한민국 승리, 그 다음에 후반전에 유효슈팅 하나도 주지 않았던 뭐 디펜서와 미드필드 공격에서부터 수비 능력 상당히 좋았고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5경기 치르는 동안에 20득점 1실점입니다. 이 경기력을 그대로 남아있는 2경기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그 흐름상 보면 집중력, 그 다음에 팀 전술, 그 다음에 각각의 선수들의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들,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팀 스피릿 너무너무 좋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2경기도 그렇게 잘하리라 믿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서 4강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후반전에 동시에 3명이 교체해서 들어갔는데 3명의 네임이 정말 중압감이 느껴졌는데, 황선홍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넣으셨을지. 황선홍 감독님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전반전 빙인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후반전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선수의 그 투입을 염려를 했었는데, 플랜은 여러 가지 있었겠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비겼을 때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는 선수들 후반에 넣어서 힘든 체력적인 시간에 집중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또 내지는 이기고 있을 때는 후반전 들어간 선수들이 경기 지배력을 높여주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공격의 어떤 그 능력치를 다운시키는 건데,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전반전에 좋은 결과가 나왔죠. 홍인선 선수, 그 다음에 송민 선수의 골로 2대0 만들면서
이제 후반 시간 어느 정도 기점에 3명의 선수가 들어갔죠. 자, 이강인, 그 다음에 정우영, 그 다음에 오문상 선수 들어갔는데 이 3명의 선수의 구성을 보면 게임 체인저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경기 지배력 좋은 선수, 그 다음에 킬패스와 탈압박 좋은 선수, 그 다음에 공의 속도를 살릴 수 있는 또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오문상 선수가 들어갔는데 이 조화가 최고였었어요. 가끔씩 보여주는 오문상 선수의 뒷공간 침투, 그 다음에 정우영 선수의 경기 지배력,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게임을 봤을 때 2대0 스코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승리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엄문상 선수가 하면 공간과 속도가 살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볼을 잡게 되면 속공과 지공, 그 다음에 게임의 어떤 그 템포를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절들을 해줘 버리니까 중국이 말리는 거예요. 나오다가도 뒷공간 때리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조절하고 이러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그 플레이를 완전히 템포로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줬고 정우 선수는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으면 뺏기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뭐 3명의 카드가 적재적소에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황선우 감독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사우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즈벡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번에 우즈벡 만났을 때 저희가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우즈벡이 잘하는 거는 우리 팀에 우즈벡 선수가 있어서도 제가 잘 알지만 그 개인의 능력치의 그 드리블 능력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빠른 선수들, 측면에서 흔들어서 연결시키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디펜스에서는 조직적으로 또 내지는 개인의 능력을 그 허물어뜨리는 그 뒤에 뒷커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개인의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한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측면 빠른 선수 하나에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컷백 내주는 것,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4강전 우즈벡, 물론 중요한 일전이겠지만 게임의 전략적인 선택은 황선홍 감독님의 의중에 따라서 우즈벡은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돼요. 우즈벡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겠지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결정력인데 우즈벡은 고민이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평가되고 우즈벡 정도의 그 지금까지 그 예선전부터 보여줬던 퍼포먼스 보면 대한민국이 어쨌든 게임 내용상은 6대4, 7대3 정도 지배를 할 텐데 똑같은 거예요. 자, 우즈벡이 승리 확률이 20, 30%, 비길 확률이 20, 30% 정도라면 시간에 대한 활용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우즈벡이 더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왜? 승부차기까지 간다고 생각할 거니까. 어쨌든 첫 번째 곱이 중국과의 홈에서 열렸던 뭐 중국이 뭐 심판, 홈터셋 등등등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곱이 정말 지혜롭게 냉정하게 잘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